저희 태준이와 어떤 관계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 저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을, 그것은 15년 전 실종된 제 아들만의 특별한 표식이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다니. 이제 거대한 성공을 이룬 그 아들이 왜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갑작스러운 재회. 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 정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제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제 아들 태준이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습니다. 태준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네며 무언가 이야기했고 저는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윤태준 KS건설 CE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준, 김태준. 성만 바뀌었을 뿐 실종된 제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다니. 기쁨인지 충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챕터 2 첫 번째 대면.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 윤태준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혹시라도 착각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정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윤태준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윤태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난 정도였습니다. 윤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귀 뒤에 세 개의 점, 그 특별한 표식은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성함이 윤태준이라고 하셨죠? 혹시 제가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챕터 3 확신과 결심.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은 듯한 혼란이 뒤섞인 채로. 괜찮으세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윤태준 씨라고 하던데. 윤태준 씨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남자가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이라면 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KS건설과 윤태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 신문, 경제 매거진까지.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KS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KS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서자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 했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넓은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중앙에 우뚝 선 회사 로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김정호 사장의 아내입니다.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챕터 4 제외의 순간.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윤태준의 비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사장님 부인분이시죠? 저는 윤태준 회장님의 비서 강주미입니다. 네, 박미영입니다. 회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을 도와드릴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배웠는데 제가 말하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윤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짝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예약 없이 오셔서. 비서가 끼어들었지만 윤태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주미 씨. 다음 일정은 언제죠? 10분 후에 최 부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이 있군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윤태준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의 옆모습을 몰래 살폈습니다. 태준의 턱선, 태준의 눈매, 태준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5 진실을 향한 첫걸음.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세련된 미술품들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윤태준이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윤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윤태준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윤태준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특히 젊은 태준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그건 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윤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빛바랜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중학교 시절부터 아꼈던 글러브예요. 여기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챕터 6 의심과 거부.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윤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그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가족이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들과 당신은 너무 닮았어요. 윤태주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저는 윤태준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김태준이 아닙니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의 요구에 넘어가야 하죠? 윤태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아닌데 왜 DNA 검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어떻게든 더 얘기하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윤태준의 표정이 살짝 슬퍼졌습니다. 네. 아내와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윤태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챕터 7 운명의 제안. 문제는 저희 아들이 희귀 혈액형이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RHAB형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RHAB형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같은 혈액형이네요.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며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태준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어서예요. 윤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제는 장기까지 기증하겠다고 하시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윤태주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윤태준 씨,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돈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단지 검사를 받고 당신 아들을 도울 기회를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윤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내적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8 병원으로.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선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실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겠습니다. 윤태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병원 측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면 태준이의 아들, 제 손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태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윤태준은 저를 사무실 문까지 배웅했고 우리는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제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윤태준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 그가 공식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걱정과 불안도 엿보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라는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그리고 박미영 님이시죠? 저는 이식센터 김민우 교수입니다. 의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 간이식 기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우트로 1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목숨을 건 사랑의 증명. 박미영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기적처럼 아들을 찾았지만 기억을 잃은 아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몰랐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손자를 구하려 했고 마침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정우가 남긴 일기를 통해 그가 이미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비록 그는 확신을 갖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기억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박미영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